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현민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파주 임진각에 나와 있어요. 오늘 여기에 왜 나와 있냐면 제 옆에 있는 이 시라이언 7을 가지고 장거리 주행 전비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저희가 시라이언 7을 가지고 이미 테스트를 한번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LFP 배터리가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는 한 23도 정도에서 테스트를 했었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LFP 배터리는 저온에서 좀 성능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주행하는 거리가 많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정말 많이 있어서 정말 최적의 날씨를 골랐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냐면 지금 한 7시 40분 정도 됐거든요. 영하 16도입니다. 영하 16도. 심지어 여기 밑에 보면은 극한 추위 주의야. 심지어 여기 주변에 주차장에 눈이 한가득 쌓여 있어서 주차 라인이 보이지도 않는 그런 정도예요. 그래서 이 지금 LFP 저온 배터리 성능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 배터리가 따뜻한 상태에서 출발하면 야, 그게 어떻게 저온 전비 테스트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 차를 충전을 다 해놓고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따뜻했던 배터리가 충분히 얼마나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 그거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라이언 7 같은 경우에 상온에서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가 398km로 인증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추운 저온에서는 385km로 인증을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한국 타이어에 아이셉트 윈터 타이어가 적용이 돼 있어요. 이 윈터 타이어가 적용이 돼 있는 만큼 아무래도 전비가 조금 하락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시라이언 7에 끼워져 있는 타이어의 구름 저항 등급이 한 2등급 정도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셉트 같은 경우에는 구름 저항 등급이 3등급이에요. 이렇게 등급 자체가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비가 좀 많이 안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노면이 아주 미끄러운 상태여서 전비가 좀 많이 안 좋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지금 여기 파주에서 출발해서 부산까지 도착하면 대략 한 450km를 뛰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450km를 충분히 뛸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너무 좋으니까 일단 빨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자, 시라이언 7 실내에 탔으니까 시동을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로 있었던 게 아닙니다. 지금 이제 막힌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영하 15도가 찍혀 있어요. 심지어 지금 여기 타이어 공기압이 36, 37이 떨어져 있는데 42 사이가 적정 공기압이거든요. 적정 공기압을 맞춰놓고 출발했는데 지금 이게 이온도가 된 거야. 이거는 주행을 하다가 보면은 조금 더 올라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요 아래쪽에 보면은 지금 398km 주행 가능하다고 하고 100% 배터리를 모두 채워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정을 해야 될 게 에너지 소비에 들어가서 주행시간 뭐 이런 것들 모두 삭제하고요, 연비 그래프도 모두 리셋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지난 50km 전력 요것도 초기화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오디오가 7142km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7142km부터 저희가 뛰는 걸로 됐고, 지금 목적지를 한번 찍어서 얼마나 가야 되는지 봐야 되는데 5시간 20분 걸리고 배터리가 도착을 못한다고 돼 있어. 너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면 안 되지. 우리 지금 450km를 뛰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도착지까지 451km를 주행을 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한번 주행을 해봐야 되고, 여기 보면 회생제동 강도 높음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행 모드 이런 것들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출발에서만 눈길로 해놓고 에코 모드로 놓고 주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눈길로 놓고 주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바깥에 눈이 너무 많이 와셔서 눈길 위를 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이 주차장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차가 다 미끄러지더라고. 저속에서도 차가 미끄러지는 것들을 제가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확실히 겨울에는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윈터 타이어를 반드시 끼우고 주행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추천이 아니라 무조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저희 내기 온도를 22도로 해놓고 오토로 놨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여름에 주행을 할 때에는 447km를 주행하고 나서도 배터리가 7% 정도 남아 있었어요. 지금 밖에 온도가 영하 15도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이 차가 450km를 과연 주행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아무리 배터리가 82.5kWh가 들어가 있는 롱레인지라고는 하지만 너무너무 걱정이 많이 되는데 최대한 주행 가능한 곳까지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이 비아디에 되게 재미있는 소식들이 좀 올라와 있더라고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올라와 있는 정보들인데 어떤 차들이 어느 정도의 보조금을 받는지가 올라와 있어요. 그거 보니까 기존에 나와 있었던 비아디 아토3, 실, 시라이언 7 이런 차들도 올라와 있지만 비아디 돌핀이라고 하는
라는 차가 올라와 있어요. 이 돌핀이라는 차는 아토3보다 조금 더 작은 차입니다. 돌핀 일반형이 있고 돌핀 액티브형이 있는데, 액티브형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가서 60kWh 정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중국에서도 이 액티브 트림이 한 2천만 원 정도가 되는 전기차거든요. 심지어 보조금도 한 150만 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까지 생각해보면 압도적인 가성비의 전기차가 탄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예전에 저희가 중국에서 C라이언 7을 보여드릴 때는 센터 디스플레이가 세로 버전으로 갔다가 가로 버전으로 왔다가 이렇게 바뀌는 그런 기능들이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도대체 이게 왜 안 되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중국에서는 법적으로 이 15.6인치 정도에 해당하는 디스플레이가 세로 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전혀 상관이 없지만, 국내에 있는 법규상 자동차 디스플레이가 15인치가 넘어갔을 때는 세로형으로 바뀌는 기능이 들어가면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가 절감하려고 안 넣어준 거는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지금 주행을 했는데 계속 영하 15도, 영하 16도 이렇게 기온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리고 최근 주행 전비가 21.8kWh/100km, 그러니까 5km가 좀 안 나오는 거거든요. 야, 이게 과연 가능할까 싶은데, 일단 고속도로 올라와서 장거리로 주행을 해본 다음에 이 차량의 전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몇 킬로미터를 주행하는데 몇 퍼센트의 배터리를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까지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새롭게 나오는 비아디의 신차들도 저희가 시승해보고 어떤 차량인지 좀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리본카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속도로로 가시죠. 네, 저희 지금 열심히 달려서 이제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지금 괴산쯤 이렇게 왔어요. 꽤 많이 왔죠. 지금 저희가 주행하는 것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항상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그 고속도로의 최고 제한 속도를 맞춰서 주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현재 고속도로가 110km 구간이기 때문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110으로 맞춰놓고 주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배터리가 딱 50%가 남았거든요. 이 배터리가 50% 남았을 때 어느 정도를 주행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배터리가 50% 남아있고 199km를 더 갈 수 있다고 하고요. 저희가 처음에 출발했을 때의 설정을 보면은 7142km에서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172km 정도를 주행을 한 거죠. 그러면 100%를 모두 사용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한 340에서 350 요 정도를 갈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요 정도면 극저온에서 테스트한 것 치고는 진짜 괜찮은 수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가 충주 밑에까지, 그러니까 중부지방까지 내려왔는데도 아직도 영하 6도를 찍고 있습니다. 처음에 파주에서 출발할 때만 하더라도 영하 16도를 계속 유지를 하다가 하남 옆에를 지날 때만 해도 영하 12도 이 정도를 계속 유지를 했었어요. 환경부가 보통 저온 측정을 할 때 한 영하 6도 요 정도에서 테스트를 한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영하 16도 부근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측정하는 기준보다 훨씬 더 가혹한 주행 조건에서 테스트를 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나오는 전비들이 22에서 23kWh/100km 요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우리가 좀 익숙한 수치로 바꿔보면 4.5km/kWh 요 정도 수치가 나옵니다. 근데 비아디 이 C라이언 7 같은 경우에는 인증받은 전비가 고속도로는 3.9km/kWh, 복합 같은 경우에는 4.3km/kWh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전비들이 4.5 요 정도가 되는 거니까 실제로 겨울철에 이런 가혹한 주행 조건 속에서도 전비가 꽤나 잘 나온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저희가 이런 것들을 뭐 일부러 막 잘 나오게 찍는다 뭐 그런 얘기들을 가끔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저희는 광고도 안 받아요. 광고도 안 받고 수익 창출도 안 하는 채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돈을 바라거나 일부러 좋게 얘기를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 전혀 없습니다. 그냥 직접 경험한 대로만 딱 말씀해 드린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C라이언 7 정말 오랜만에 탔지만 조향 감각이라든지 뭐 주행감, 승차감 이런 것들은 여전히 괜찮은 감각을 보여줍니다. 이게 한 4천만원 중반 정도 되는 중형 SUV라고 생각을 하면 전기 배터리에 전기 모터를 달고 있는 전기차 치고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긴 하거든요.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테슬라 모델 Y RWD랑 비교를 하실 텐데, 모델 Y RWD는 일단 태생적으로 배터리 크기가 좀 작은 편입니다. 근데 지금 이 C라이언 7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도 82.5로 좀 롱레인지에 해당하는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 크기라든지 출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성비를 따져봤을 때도 꽤 괜찮은 가성비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C라이언 7이 2025년 동안 판매됐던 대수를 보니까 와, 요 정도면은 꽤 많이 팔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상 직접 타보니까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꽤 구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심지어 여기에다가 웬만한 제조사들보다 제한보증 조건이 훨씬 더 널널한 편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요 정도 가성비면은 충분히 내가 고를만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는 이 최악의 주행 조건 속에서도 최대한 주행을 해보고 이 가혹한 조건 속에서는 최대 몇 킬로미터나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원래 처음에 저희가 목표했던 거는 해운대 바로 옆에 있는 동백사거리 공영주차장에 있는 350kW급 충전기 거기까지 딱 도착을 하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남아있는 주행 가는 거리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거기까지 가기는 힘들고 최대한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서 근처에 있는 휴게소를 찾아서 거기에서 충전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결과가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가시죠. 네, 저희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배터리가 지금 거의 바닥이 나서 이 중간에 가장 가까운 휴게소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배터리가 2%가 남았어요. 2% 남고 주행 가는 거리가 안 나옵니다. 보통 한 5% 정도 미만으로 떨어지면 주행 가는 거리가 안 나와요. 저 위에 보면은 지금 건천 휴게소라고 되어 있죠. 건천 휴게소까지 왔습니다. 이제 총 주행한 거리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 보면은 7B가 7,504.5km 처음 출발할 때는 7,142.4km였거든요. 그러니까 총 주행한 거리가 대략 한 360.1km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터리를 98% 정도 사용해서 360km를 주행한 거잖아요. 굉장히 주행 가는 거리가 짧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건 아닙니다. 일단 저희가 주행했던 환경들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처음에 출발할 때 파주에서만 하더라도 영하 16도 그리고 그 아랫지방까지 한 150에서 200km 가까이 거의 영하 10도 정도를 유지한 채로 달려왔었어요. 거기에다가 그 나머지 한 150km는 영하 6도 정도로 계속 달렸어요. 그리고 실내는 22도로 계속해서 온도를 맞춰놨었죠. 그러니까 그 가혹한 주행 환경에서 우리가 전비 테스트를 한 거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었던 그냥 상온 주행 가는 거리보다는 조금 적게 나왔지만 이게 어찌 보면 요 정도 나오는 게 당연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정부에서 인증한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는 저온에서 385km로 인증을 받았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뭐 영하 6도 뭐 이런 기준도 있긴 하지만 구름 저항 등급이 괜찮은 순정 타이어를 끼웠을 때 그 정도 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윈터 타이어인 것과 구름 저항 등급이 한 등급 내려갈 때마다 대략 전비의 한 3-4%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요 정도 전비가 나오는 게 오히려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한 경상도 이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영상으로 올라왔는데 영상으로 올라오는 기온에서는 전비가 무려 15kWh/per 100km입니다. 대략 전비가 6km가 넘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상온에서는 훨씬 더 주행 가는 거리가 더 길어진다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C라이언 7이 극한의 가혹한 주행 환경에서 어느 정도의 전비를 보여주는지 주행 가는 거리가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테스트 해봤는데 확실히 이 C라이언 7이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주행 가는 거리가 꽤 잘 나오는 차량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LFP 배터리라고 해서 막 주행 가는 거리가 막 아득히 떨어져서 300km도 주행 못하고 뭐 이런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그런 거는 아니었다라는 거 증명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C라이언 7 극한의 환경에서 주행한 시승기를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댓글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효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